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식 김도영입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수익 내신 분들 기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전일 YIK가 8% 그리고 YN텍이 16%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뽑아냈거든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틈새 이후에 그 실적이 확인되는 부분들에 대한 섹터들은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YN텍 같은 경우 폐기물 쪽으로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 부분에서 지금 신고가 랠리가 뭐 월봉이나 또는 주봉 그리고 일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신고가 랠리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부근에서 놓고 판단을 해보면 아주 강한 수급 쪽으로 좀 속도를 내면서 올랐다라는 부분이 특징으로 잡힐 수 있는데요. 내년 1, 4분기까지도 실적 부분에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폐기물로 분류가 좀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위쪽 부분에 이제는 신고가 랠리 이후에 한 번쯤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발생되는 위치니까 대략적으로 맥스 저희가 보는 관점은 1,500원까지 정도 부분까지는 좀 열어놓고 홀딩 전략인데요. 만약 그 전에 앞서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만약 발생이 될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9,600원 정도에 대한 강력한 브레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가 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장중 부분에 대해서 급락 부분의 파동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툭 하고 밀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템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속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9,600원을 익절가로 잡고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반도체 장비 쪽에서의 틈새, 워낙 많은 종목군들 중에서도 탄력도가 좀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이 YIK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 쪽으로 역시나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봉 부분에서는 이제 바닥권에서 매물대 부분을 소화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하나가 있겠고요. 주봉상의 패턴 쪽에서 보면 이렇게 매물대가 이미 소화가 되면서 직전 부분에 이제 눌림목을 완성하러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봉 부분에서 이미 짝꿍뱅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시나 YIK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 3,300원대 이탈이 없다라면 역시 보유하면서 끌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올라오는 부분에서 매도 부분보다는 매수 물량들의 거래량이 좀 수반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니까 살짝 눌렸다가는 곳에 훼손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계속 끌고 올라간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민감하게 중화권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렇게 중국 상해 같은 경우는 유동성 공급이 좀 되었죠. 그 속에서 갈지자 부분에서 강한 다중바닥 형태를 만들어 놓고 미리 동반해서 좀 두들겨 맞은 다음에 위쪽에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때 중앙인민은행에서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유동성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중국 상해 기준이라면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지금 수급적인 이슈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자유롭거든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2,950포인트에 대한 돌파 포인트, 이게 대략 10시 반에서 11시 반쯤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거 예의주시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하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게 해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나왔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침체 쪽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디데이가 내년 2월과 3월에 디데이 쪽에 대한 선행 지표를 확인하려고 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또다시 한번 시초 출발과 함께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이 부분에 무디스 같은 경우는 신용평가 하향 조정 의견도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는 또 투자 의향 상향 조정도 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호불호가 계속 갈리고 있는 부분에 생산자 물가 부분은 단기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지표값에서는 동반매도 압박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식에 대한 선물 변곡가 쪽의 고점 돌파는요, 287.45로 설정을 하면서요, 어제하고 이제 동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충분히 우리나라도 올라가신데 지금 보면 뉴스와 시장에 우리가 투자 지표들을 정황상을 놓고 보면 시간을 좀 풀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의미 있는 아랫꼬리는 충분히 연기금 쪽에 의해서 프로그램 유발성으로 시장을 방어하면서 들어왔던 특징이 있었거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중화권 이유를 드렸던 이유인데요.
하지만 287.45가 오늘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수급을 갖고 들어올리기가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 즉 결국은 경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안착하기 전까지는 단기 고점 부분의 인식들을 계속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저점에 대한 지지 변곡가는 오늘 역시 어제하고 동일하게 285점 4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면 이탈하는 속도에서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순간 급락 부분의 파동들을 초반부에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 요 숨어 있는 갭 때문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즉 우리나라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무슨 여유가 있냐면 펀드 수익률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부분과 8월달 들어왔던 연기금 그리고 바텀 터치한 금융투자 창구 쪽은 실제 수익률 부분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11월에 대한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MSCI에 대한 매도 압박 부분들을 전체 희석시키면서 지금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이 동반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속도를 낸다. 즉 오늘도 마찬가지다. 285.40이 이탈할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내면서 내려오는 부분의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필식 테마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필식 테마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돼지열병 부분이 좀 많이 희석이 됐죠. 그런데 거기서 한번 이슈가 한 번쯤 나왔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산업이 개화가 되어 있거든요. 이미 열려서 레스토랑도 열려 있는 부분인데요. 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돼지열병에 따른 그러니까 일종의 식물성 육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잊어버리지 않게. 인조고기란 단어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콩고기, 단백질, 식물성 고기가 아닌 척하지만 고기 맛이 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산업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풀무원, 샘표식품이나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 콩 관련 쪽으로 좀 대두 쪽으로 좀 희망들이 좀 갖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쪽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봤을 때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손절 라인 부분이면서 강력한 지지력 자리는 9,170원 이탈을 하지 않아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간다라는 부분이겠고 틈새 쪽의 테마성이 아직은 깨끗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만들어난 급등 이후에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템포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장주 역할 쪽으로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가져오고 나서 이제 원재료 부분을 좀 납품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에스텍파마입니다. 에스텍파마가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재료를 갖고 급등을 했죠. 지난번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콩고기와 관련된 인조고기 쪽으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갭을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지키고 들어간다면 강력한 지지력만 들어간다면 베스트 타이밍에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500원을 강력한 지지력 및 손절 라인으로 우리는 설정을 하고 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바이오제네틱스인데요. 바이오제네틱스는 개별적인 재료 부분들이 계속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함께 콩고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7,300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 부분이 손절가 및 지지력 자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잘 만들고 있는데 요즘 바이오 섹터가 좀 쉬어가는 템포를 말씀드리고 나서 쉬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에 동반해서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12,800원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면 역시 트레이딩 쪽으로 인조고기 식물성 육류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금 비추세 구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긴장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고점 타켓시를 다시 한번 트레이딩 쪽 장중 부분에는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 잘 대응해 보시고요. 또 이 식물성 고기 산업계화되는 부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쳐봅니다. 오늘도 주식